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내륙에도 50mm 이상의 비가 더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2도입니다. 자, 오늘 뉴스킹에서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 또 토크킹으로 장성철,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제2요구 등 현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니까요. 많은 청취자들의 댓글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받으셔서 박지훈의 뉴스킹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네. 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화재 때문에 좀 걱정스러웠는데 네. 그래도 찬수는 좀 돌린 것 같습니다. 네, 산불 문제는 이제 요 비 이후로는 네.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이틀째 날 경제 분야 네. 질문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목소리가 높아졌었어요. 특히 한덕 총리 특히 월요일 그때 대정부 질문인데 그 3자 변제안 발표에 정사회담을 두고 돌덩이를 치웠다. 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뭐라고 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돌덩이가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네. 이거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한 총리는 자신의 의도를 곡해하지 말아라. 돌덩이는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야당 의원은 다수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잘못 판단했다. 변명할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고 인정하고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총리가 근데 내내 좀 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돌덩이를 치웠다라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요. 뭐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는 뭐 오해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뭐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독도는 우리 땅에다 선언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한덕 총리가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뜨거웠잖아요. 네,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예. 선언할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 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독도는 이미 우리 땅인데 그것을 왜 우리 땅이라고 천명을 하는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네, 뭐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는 뭐 그거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뭐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의가 계속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독도를 이제 논의됐다고 하는 의원님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이제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우리 땅이냐라는 질문, 되게 굉장히 이제 초딩스러운 원천적인 질문인데 네. 이 부분에는 뭐 당연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되는 것도 참 놀랍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이런 상황인데 어제 탄핵 심판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첫 이제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네. 쟁점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파면을 당할 만큼 네. 중대한 위법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것인가, 아하. 결합되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임이 있다, 잘못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아니라 그 잘못과 책임이 위법이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요. 그 이제 이상민 장관 측 변호사들은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서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이나 관여의 권한이 없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제 소추 자체가 좀 성급한 결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고요. 반면 이제 국회 측 대변인들은 헌재가 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소추위원 검사 역할을 하는 이제 소추위원이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인데 뭐 여당 국회의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첫 심판 재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사회 현안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표현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법을 네.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결과가 참혹하지만 이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들의 사회 현안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참사고 결과가 참혹했지만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혹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네. 반면 이제 그 사고 현장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고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고 뭐 충분히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 사전 대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도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행안부 장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이제 논쟁이 뭐 예전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헌재는 18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뭐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위법의 중대성이 입증이 되어야 그렇죠. 네, 고위공직자의 탄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위법의 중대성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이상민 장관이 저지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탄핵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되는데요.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 장관 파면해달라 다시 촉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탄핵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 이내에 결정하도록 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91일 만에 결정이 나왔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67일이나 시간을 걸렸습니다. 많이 끌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 측은 이 장관과 행안부가 책임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시간만 이제 끄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파면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무책임과 직무유기만으로도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파면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유가족 측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자, 저 눈에 띄는 부분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진행할 변론에서 이태원 사고가 아닌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이제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썼고요. 이렇게 언급해왔는데 네. 재판부가 국회 측의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보고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반해 이 사건을 참사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정했다.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면서 좀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세왔는데 재판부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은 참사다. 이걸 이제 인정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고 일어났을 때 사고냐 참사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뭐 이건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용어를 둘러싼 논란들이 좀 있었죠. 재판하는 네. 과정에서는 이제 참사다 이렇게 네.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측근이 200만 명이라는 거냐 이렇게 어제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00만 명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에서 네. 이런 이제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의 효력이나 적절성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사적 대화가 이거다라고 이제 검찰이 제시했던 카카오톡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알고 보니까 이 대표의 홍보 채널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발송됐던 하하. 단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뭐 조작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굉장히 친했다. 그래서 뭔가를 같이 도모한 게 아니냐,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혐의들이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이제 SNS상에서 주고받은 문자다라고 했는데 이 문자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답정너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 부분에서 검찰이 무리한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김문기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 이게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제시한 증거가 카카오톡 홍보 채널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검찰이 몰랐던 거예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추가 뭐 검찰 수사를 바깥에서 속속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가 2021년 11월 10일에 발송된 예. 그 문자인데 이게 이제 202만 명 이상에게 발송된 단체 문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친분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이 대화방도 개인 대화방이 아니라 14만 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공식 홍보 채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과 김문기의 친분이 이 카카오톡의 문자만으로 입증되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증거들이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검찰이 재판에 제시한 증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사실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뭐 개인톡 같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렇죠. 최소한 아주 소수의 그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채팅방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단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카톡 채널이다. 채널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셨냐. 뭐 법정에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코미디 무대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했는데요. 그러면 뭐 민주당 쪽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200만 명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자, 14만 명이 넘는 채널 가입자가 다 측근이냐,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렇겠네요. 사실 이것도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논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의 어떤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증인한테 신문을 하면서 유튜브 발언 사실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유튜브 발언이 사실이냐, 유튜브라는 단어가 이제 10회 이상 예. 과정에서 언급이 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씨가 이제 석방된 이후에 대장동 의혹 관련된 일화를 뭐 백부작 분량으로 알리겠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발언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유동규 씨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그 유튜브 방송을 찍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의 내용은 그 수사를 이제 이후에 발생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게 검찰이 이걸 재판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동규 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기억대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재판장에서 검찰이 새로운 무슨 수사의 내용인 것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사실은 증인을 왜 부르냐 하면 그 조사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라든지 달리 얘기했던 거를 법정에 와서 얘기하는 거게 네. 증인의 역할이거든요. 뭐 더 알았던 내용이 있으면 가능은 하지만 네. 조사랑 영 배치되는 내용으로 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글쎄 법원에서 그걸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는 그냥 그 감안하고 듣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인데요. 네.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명의 피의자. 오늘 그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네. 이례적이다라고 할 만큼 살인 청부 뭐 어떤 그렇죠. 것들이 엮여 있는지 이런 게 아직 좀 다 밝혀지지 않는 강력 범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서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구속된 연모 씨와 황모 씨가 있고 그리고 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뭐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신상공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범행수단의 잔인성, 중대피해, 그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왜냐하면 이미 얼굴을 공개하면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그다음에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력 범죄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신상 정보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네.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살해 동기라든지 윗선이 있는지 여부, 네. 추가 공범 존재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찰에 따르면 그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사주를 했고 그래서 이제 2명의 공범이 있고 뭐 이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과 그 코인 관련된 거래를 했던 이제 관계자도 있고 네. 이 코인 관련된 거래를 했던 관계자를 또다시 사주했던 부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부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인물의 예. 흐름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원래 수사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걸 네.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경찰 그 정도 얘기하면 거의 네. 뭐가 잡았다 이 말로 들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이제 예. 받아들여지는데요. 어쨌든 추가적인 공범 그리고 이 사건을 사주한 윗선의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이제 몇 천만 원 때문에 이 살인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경찰도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더 알려지고 큰 있습니다. 금전적 원한 네. 치정은 아니라도 뭐, 원한 네.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대한축구협회 이야기인데요. 승부조작 사면 조치 관련된 여파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영표, 이동국 그 부회장들 다 저는 사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른바 이제 승부 조작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 그다음에 예.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로 하하, 참. 긴급 기습 사면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이걸 이제 철회했는데요. 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어제 이제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이제 말하자면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 중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이동국, 조원희 이런 이제 전직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경훈 축구협회 전무는 뭐 협회 실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수 이사분들이 사퇴 의사를 내비치면서 모두 큰 책임을 느끼고 전원이 사퇴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근데 이사단이 사퇴하는 거는 뭐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몽규 회장이 지금 협회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곤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한국적 관례이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게 사면이라는 게 협회 차원의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협회를 책임지는 수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정작 그 정명구 대한축구협회장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아무런 움직임 사과문 한 장 발표한 것 외에는 없고 사실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후폭풍을 예상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누가 대해서도 그걸 하게 해줍니까?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른 참. 것도 아니라 승부 조작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이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뭐 정몽규 회장은 2013년에 회장에 취임해서 지금 3선에 성공을 한,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제 그 전에 정몽준 회장 체제가 네. 있었고 지금 이제 정몽규 회장 체제인데 이 정몽규 회장이 한 장의 사과문지에 숨지 말고 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좀 사죄를 축구 팬들에게 해야 된다. 지금 1인 시위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좋은 소식인데요. 네. 이 방탄소년단 지민 네. 이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빌보드 차트 핫 100에 네. 1위에 올랐네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와. 빌보드 핫백은 역사상 1148곡만 1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민처럼 차트 지니까 동시에 1위로 직행한 건 66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6번밖에 없었던 일을 지금 해낸 거고요.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아.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BTS 이전만 하더라도 빌보드 핫백에 한국인 가수가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들리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현실이 됐고요. 이 발매한 노래 제목은 라이크 크레이지입니다. 네. 뭐 이번 이 라이크 크레이지 앞서서 공개했던 곡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뭐 2위, 30위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만만치 않은 어떤 인기, 대단한 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아침 시사의 신흥 강자